제가 미국에 특파원 생활할 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볼턴 보좌관이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난 정말 트럼프를 모르겠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을 그 한 30분간 인터뷰하는데 10번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걸 거의 리드로, 그러니까 맨 위에 올려서 썼는데요. 그때 볼턴이 저한테 한 말이, 그때 뭐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선거 전 한두 달 전에 대통령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큰 공약을 발표할 때가 있는데요. 볼턴이 말한 건 "그때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에는요,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있겠지만 '돈도 안 내는데 거기 둬야 돼?'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수 가능성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반대하는 일을 강행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은 정말 짜증나고 징그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못 뺀 이유는요, 그렇게 짜증 내면서도 철수시키라는 얘기를 안 한 거는요, 의회와 한미 동맹파들이 굳건하게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요,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 지금 주둔하고 있는 숫자인데요, 이거를 국방수권법이라고 매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국방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법인데요. 그걸 하면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박아 놨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바이든 시즌에 그거 뺐다가 올해 국방수권법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넣어서 다시 통과를 시켰어요. 공화 민주당 할 거 없이 주한미군 28,500명, 그리고 주한미군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겁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미 관계를 흔들고 주한미군 통해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당시 그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듣고도 무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그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국인을 빼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TV에서 그걸 보고요, 폭스뉴스에선가 그걸 보고 이게 주한미군, 미국에서 미국인을 빼내 소개령을 내려야 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판을 흔들려는 거였겠죠.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일어났으면 한국 주식 폭락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혔겠죠. 그때 미국 백악관 관리들이 트럼프를 설득합니다. "아직 우리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증시가 폭락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요, 그 명령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못 들은 걸로 해 버린 거예요. 그처럼 미국은 사실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도 무조건 따르진 않습니다. 특히 군인들이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군인들이면 상명하복에 명확할 것 같잖아요. 미국은 군인들이 진짜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만 해도요, 해병 사병으로 출변해서 해병 사성 장군이 됐고 이라크 전쟁의 영웅입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 가지고 오히려 국방장관이 될 때 결격 사유로 거론됐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별명이 미친 개입니다. 물면 안 놓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이없는 지시를 하면요, 따르질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했던 가장 큰 지시 중에 하나, 이 매티스 장관이 또 안 따른 게 있는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그 우리 국군의 날 행사 같은 이제 군 열병식을 보고 우리도 이거 하자. 우리 최강의 군대인데 하자. 그랬는데 국방부에서 거부를 합니다. 안 해요, 끝까지.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고 우리 군인들 피곤하다. 이런 걸로 동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뭘 하느냐, 워싱턴 곳곳에 최신 무기를 세워 놓고 전시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 군인들은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서, 물론 대통령이 합의된 작전이고 대통령이 뭐 전쟁을 하라, 뭘 공격하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미국 군인들은 또 자신만의 자존심이 있어서 또 그렇게 시킨 대로 안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그때 지킨 겁니다. 그리고요, 한미 동맹이 깨지기 어려운 건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으로 깨지기 어려운 거는요, 이런 군사적 혈맹으로 묶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당연히 묶여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FTA.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감안 아는 것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보다 그 어떤 동양의 나라보다도 묶여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라는 게 사실 종교로 묶여 있는 건데요,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와서 한국에서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 타의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강합니다. 제가 CSIS 존 햄링 회장이죠, 이분과 인터뷰를 할 때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뭐 이거는 뭐 신문 기사에 쓰기는 그래서 쓸 수 없었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건 한국하고 미국은 교회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1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났다,
간다라는 분들은 거의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작년에 한국에 2번 왔는데요. 이것도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쉽게 깰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들이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흔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